과정 심사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원격훈련 심사센터의 유상미입니다. 먼저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의 심사 개요입니다. 앞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많이 설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각 과정 심사 내에서의 주요 변경 내역을 크게 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심사에서도 적용이 될 예정이므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법정훈련 과정에 대한 강화가 될 예정이라서 해당 내용이 한 차시라도 과정에 포함이 될 경우 C등급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훈련 등급 적정성 부분에서는 중복 성격이 있는 대분류 항목이 조정되어서 지금 현재 5개 대분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습 지원 강화 부분에서 기존의 상호작용과 보충치마 학습 자료로 나뉘었던 부분이 통합이 되고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훈련 분량 산정 방식이 일원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몇 해 전부터 좀 안내가 되었던 사항이었고 지난 차수 2018년 1차부터 적용이 된 부분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훈련 과정 NCS 훈련 분류와 콘텐츠 소유권 확인 절차에 대한 심사가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훈련이 실시가 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류로 보신다면은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 그리고 스마트 기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 활용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체훈련과 같이 운영을 하는 집체훈련 포함 과정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 과정과 집체훈련 포함 과정은 별도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정 심사 내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도입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심사신청기관, 훈련기관,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고용센터 간의 1년의 절차도입니다. 이 중에서 과정 심사에 대한 절차만 좀 더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훈련 과정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심사 신청된 자료와 최소의 요건들을 확인을 해서 형식 요건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중에서 승인된 과정만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를 거쳐서 최종 적합 판정이 된 과정을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적합된 과정들에 한해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부여를 해드립니다. 각 단계별로의 세부사항입니다. 형식 요건 심사는 구비 서류, 제출하신 서류들에 대해서 유무 등을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단계 심사는 직무수행 적정성, 원격훈련 적정성, 그리고 훈련 등급 적정성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심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훈련 분량 적정성, 학습 계획 활동 적정성, 학습 수행 활동 적정성, 평가 참여 활동 적정성과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NCS 적정성까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결과가 나가게 됩니다. 저희 심사 신청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 심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 최근에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훈련 기관 분들께서 질의가 많으신 부분이고요. 또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셔서 심사 단계, 그러니까 형식 요건 심사에서 반려 확정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기준으로 이전 심사 이력 없이 한 차시라도 심사를 받았던 훈련 내용이 없다면은 처음으로 신청을 하신다 해서 최초 심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가 진행된 후에는 적합이든지 부적합이든지 결과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과정을 보완해서 심사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재심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합 과정을 이제 받으셔서 운영을 잘 하시다가 일부 뭐 훈련 내용이라든지 평가 내용에 이제 변경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변경 심사를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적합 과정은 2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년이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연장 심사를 신청하시는데 저희가 90일 전부터 유효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존에 운영하셨던 과정에 훈련 내용에 이제 변경 사항까지도 포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유효기간 자동 연장 제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기간 만료, 운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의 운영 실적과 훈련 등급을 종합적으로 산정을 해서 1년의 유효 기간을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90일 전까지, 90일 전에 한번 시스템 확인해 보시면은 이 과정이 유효기간 자동 연장이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은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심사 쪽입니다. 이제 상시 변경 심사와 훈련 분량 변경 심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심사 모두 작년부터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상시 변경 심사는 기존 적합된 과정에 교강사 추가라든지 집체훈련 포함 과정에 시설 장비 요건을 추가할 경우에 심사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모두 정기 심사로 신청하셨던 부분을 이제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서 이제 심사 기간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걸리잖아요. 이 운영 기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한 15일, 30일까지 매월 15일, 30일까지 접수된 과정에 대해서 15일 동안 심사를 하고 결과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기간에 최대한 이제 차질이 없도록 네,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월 2회 접수를 받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 드리고요. 변경된 내용 외에는 다른 심사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기존 NCS 소분류 인정 이력이 있는 교강사만 이제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올해부터 다음 차수부터는 신규 교강사도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시 변경 심사와는 상시 변경 심사와 정기 심사는 동시에 심사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쪽이 더 적절한지 기관에서 판단하셔서 심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분량 변경 심사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긴 건데요. 작년에 많이 심사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지금까지는 지금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인지가 되지 않으신 훈련 기간이 있으시다면 심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 활동에 대해서 훈련 분량을 추가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1차부터 17년 5차까지 심사를 받으신 과정 중에 저희 쪽에서 이제 일정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평가 활동 기준을 충족을 하시는 경우에는 훈련 분량을 추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서 만약에 아직 심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은 정기 심사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쪽에서 폐지가 된 지 오래된 제도인데요. 아직 문의가 있으신 편이라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훈련 내용에 변경이 있으시다면 변경 심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훈련 내용과 관련이 없는 LMS의 UI라든지 URL 주소라든지 수료 기준 상향 부분 등에 대해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변경 신고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도 이제 확인을 해주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훈련 내용과 연관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쪽으로 변경 심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 자료입니다. 실물로 제출을 하시는 훈련 과정 저장 매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CD로 많이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저장 매체 제출 목록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 심사 시스템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 과정 개요서가 있습니다. 많이 심사 시스템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과정 개요서입니다. 여기서는 기본 정보 탭부터 집체 훈련 정보 탭까지 있고 각
탭별로 이제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후 시간에 심사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장 매체 제출 관련 사항입니다. CD, DVD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최근에는 그 훈련 기관당 심사 신청하시는 그 과정 수가 많다 보니까 외장하드나 USB로도 그러니까 제출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 종료 후에 다시 반송을 해드리지는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시는 자료에 이제 CD, DVD 목록도 같이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출 목록 꼭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훈련기관 담당자분께서 확인 후에 서명까지 해주신 후에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정계요서 쪽의 기본정보 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법정훈련과 자격증 연계과정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는 다음 차수부터는 공통법정훈련과 업종별 법정훈련을 나누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법정훈련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중에 정기교육이 해당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대폭력 예방 교육에 해당할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업종별 법정훈련은 각종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인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연계 과정은 국가 자격이나 민간 자격까지도 포함을 해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과정인 경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정훈련이나 자격증 연계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명에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의 아래쪽 부분이에요. 심사 이력과 심사 신청 및 부적합 사유, 주요 변경 내역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심사 이력이나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좀 너무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실 수 있는 한 가급적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심사 시스템 쪽에 작성이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파일로도 업로드가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계에서 별첨 자료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는 양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명 옆에 운영 기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과정계에서 별첨 자료에서는 운영 기간을 삭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 이제 가급적 저희가 새롭게 제공을 해드리는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훈련 내용 및 방법 시트이고요. 훈련 구분 쪽에는 집체훈련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집체훈련까지도 작성을 해주시고요. NCS 적용 과정인 경우에는 NCS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 그리고 만약에 적용되지 않는 차지가 있다면 적용 예외사항까지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등급 산정정보 쪽에서 학습 지원 강화 대분류의 A등급, B등급 요소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개별화, 맞춤화, 상호작용란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체훈련 포함 과정인 경우에는 훈련 방법, 평가 방법 세부 상세 내용까지도 기재를 해주시고요. 학사관리 시스템란입니다. 이거는 LMS 훈련 기관에서 다 가지고 계시는 LMS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캡처를 하고 이쪽에 기능 서술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생, 교강사, 관리자 모두별로 LMS의 기능, 구현 상태 및 주요 기능을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훈련 목표나 훈련 대상, 교수진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훈련 기간, 훈련 진행 절차, 수료 기준, 안내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까지도 이제 저희 쪽에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동료 기능과 집체훈련 포함 과정인 경우에는 집체 출결 및 훈련생 관리 부분도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제시하지 않은 항목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7번 기타란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셀의 크기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셀 그 처음 양식은 굉장히 좁을 수 있는데 캡처하시는 화면이 저희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상도 좀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셀 크기에 맞춰서 그 캡처 화면이 좀 너무 안 보이게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반려심사에서 반려 보안 안내를 해드리거나 수정을 하도록 이제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처음에 만드실 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행 단계 평가 부분입니다. 진행 단계 평가는 이제 최종 평가와는 별개로 반드시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만 평가 시기나 출제 문항수, 문항 유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실시 횟수는 최소 1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체 평가 점수의 10에서 30점 대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회 응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콘텐츠 내에서 마지막에 퀴즈 부분을 진행 단계 평가로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전 퀴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응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처음에 응시를 했던 그 결과가 LMS에 반영이 되도록 연동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진행 단계 평가는 평가활동 훈련 분량 추가 인정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과 과제로 많이 이제 활용하시는 최종 평가 부분입니다. 문항 유형 부분 이제 훈련 등급 쪽에서도 영향이 있으니까 잘 기재를 해주시고요. 서술형으로 시험이나 과제를 실시하시는 경우 문항 출제 목표 등도 잘 기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NCS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를 기재하시는 부분은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하신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과정 개요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교수진 소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점점 이제 교수진 쪽, 교강사 쪽을 강화해서 보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교강사, 내용 전문가, 집체 교강사 등을 과정에 실제 운영을 하실 분들로 등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강사 등록 시에는 이제 교강사 활동 분야, NCS 소분류 기준으로 활동 분야를 같이 이제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이에 따른 증빙 서류와 등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교강사 요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해당 훈련 과정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이거나 해당 훈련 과정에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이거나 그리고 관련 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소 한 가지 이상이라도 충족을 해서 심사 신청이 되셔야 합니다. 교강사 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격훈련심사센터에서는 이제 과정별 교강사 풀을 심사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변경 신고 시에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교강사 풀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전에 심사를 받은 교강사가 아닌 추가로 변경이나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에 변경 심사나 상시 변경 심사를 다시 심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심사 시에 심사 시스템의 과정 개요서 교수진 소개 입력된 교강사 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교강사마다 결과를 내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과정 심사 결과에는 영향이 없지만 전체 교강사가 불인정된 경우에는 최종 심사 결과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강사 풀 인정, 불인정 결과는 최종 결과와는 상관없이 심사 결과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증빙 서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나 학력은 저희 쪽에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 전공이 미기재된 특히 이제 경영학 석박사 학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영학 석박사로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논문 제목 등의 세부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업무들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도록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등은 다 생년월일을 제외하고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강사는 교강사 등록 확인서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강사 등록 확인서 양식입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양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다운받으셔서 교강사분들께 다 서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사 사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경영의 일반 과정인데 기계공학 같은 이제 분야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 불인정이 된 적이 있고요. NGO 봉사활동 같은 봉사활동 이력은 저희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두 번째로 원격훈련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요건 반려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사 신청하신 과정이 이제 적정하게 준비가 되어서 심사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훈련 과정 저장 매체 제출 여부 및 작동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심사 관련 제반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사업주 지원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승인과 반려보완, 반려확정으로 나가고 있고요. 반려보완은 일부 오류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접수된 과정까지 해서 승인 과정과 함께 1단계, 2단계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 확정된 과정은 안타깝지만 다음 차수에 해당 사항을 보완을 하셔서 심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려 확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장 매체 쪽에서는 저희 심사 마감일 18시 전까지 도착한 과정들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제출하신 경우 18시 이후에 저희 쪽으로 도착을 한 자료들은 이제 모두 반송 처리가 되거나 미제출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저장 매체에서도 파손이 있거나 콘텐츠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도 미접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접수 쪽을 보시면은 저희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가 인증유예로 판정이 된 훈련기관에 신청한 경우에 이제 접수해서 반려 확정이 되고 있고요. 부적합 과정을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심사로 신청하지 않고 최초 심사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반려 확정입니다. 이전의 이력을 확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차수 내에 동일 과정을 중복으로 심사 신청하시는 경우,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동일 과정을 심사 신청하시는 경우도 접수 오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자료 관련해서는 과정 개요서 별첨 자료들을 미제출하신 경우, 아니면 다른 과정을 탑재를 해서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심사 진행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반려 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LMS에서도 이제 5개 계정 제출을 하시는데 이 5개 계정 모두 이제 과정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반려 확정 처리가 되고 있으니 LMS에 탑재를 하실 때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오류 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 심사 외의 심사 과정이 최초 심사로 신청된 경우, 그리고 같은 차수 내에 동일 과정을 중복 심사 신청하시는 경우인데 저희가 동일 과정이라는 것은 동일 차시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는 이제 한 과정만 심사 신청이 되도록 했었는데 이 부분이 과정 운영상에 과정 진행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으셔서 처음 신청을 하실 때는 과정명에 이 시리즈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맥락의 과정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명 등에서 이제 이 과정이 연관된 과정이라는 것과 심사 신청 사유 쪽에 이 과정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명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접수 오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려보완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 진행은 준비가 되었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심사 시스템, 그러니까 과정 개요 사업 쪽에 작성이 조금
일부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교수진이나 집체훈련 관련 증빙 자료들이 일부 누락이 돼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쪽에 제출하신 훈련생 계정 중에 일부가 이제 학습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려 보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항목 외에도 이제 반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우에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심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심사에서는 직무수행 적정성과 원격훈련 적정성, 훈련 등급 적정성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적정성과 원격훈련 적정성 부분에서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되신다면 여기서 심사가 종료가 되고요. 이 모든 항목에서 이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단계 심사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직무수행 적정성입니다. 직무수행 적정성을 보는 이유는 저희 운영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재직자의 직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적합,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훈련 내용을 구성을 하시다 보면은 한 차시, 일부 차시에서 조금 관련성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시가 있을 경우에는 훈련 목표와 대상, 그리고 전반적인 훈련 내용을 검토를 해서 최종 결과를 판단을 하는데 이 관련된 내용,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차시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훈련 내용에 너무 지장을 많이 줄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나 일반 상식, 교양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개인의 취미, 오락, 스포츠를 학습을 하는 경우, 개인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저희가 외국어 과정 인정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응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직무수행 적정성에서 부적합 판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원격훈련 적정성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요건을 구성 요건을 갖추셨는지 봐야 하고요. 보는 항목이고요. 학습자 훈련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었는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과정인 경우에는 적합. 구성 요건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영상만으로 훈련 내용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 청취라고 판단하여서 이제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는 점 이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격 훈련 과정으로서 운영이 좀 어려운 훈련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 이제 기능 연마나 기능 숙련을 위한 과정이라면은 원격 훈련 과정으로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과정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단순히 문제풀이나 해설 위주의 과정이라면은 부적합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등급 적정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적합, 부적합 판정이 되는 항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정도나 산업 현장성이나 학습 지원 강화 등의 항목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봐서 이제 훈련 등급을 부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A 등급부터 B 등급, C 등급으로 이제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다음 차수부터 공통법정 훈련 과정인 경우에는 한 차시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C등급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훈련 과정의 내용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신청하실 때 훈련 기관에서 선택한 훈련 과정 등급별 대분류 내의 세부 항목을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 대분류 기준 충족 개수에 따라서 훈련 등급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훈련 기관이 신청한 등급에 맞춰서 심사를 진행하지만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훈련 등급 대분류 별의 세부 항목입니다. 자료집 6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항목들이 기존의 훈련 등급 적정성에 대한 항목과 동일하게 가지만 그 C등급, 공급 정도의 C등급 항목에서 공통 법정 훈련 과정이 추가가 되었고요. 학습 지원 강화 부분에서 상호작용, 그러니까 보충심화 학습 자료는 지금 현재 상호작용에 포함이 돼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정도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급 정도는 저희 직업훈련 시장에서 얼마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활성과 비활성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뒤쪽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활성 분야 키워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등급으로는 비활성 분야, B등급, C등급인 경우에는 활성 분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 분야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산업 현장성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NCS 적용을 얼마만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능력 단위 요소로 70% 이상 반영이 되었고 구성이 되었고 평가에서도 이 NCS 능력 단위 요소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A등급이고요. A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만약에 훈련 내용에서는 이 NCS가 반영되었지만 평가 내용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이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B등급에서는 똑같이 NCS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이 되었지만 40에서 70%의 반영을 가지고 있다면 B등급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C등급은 40% 미만으로 인정이 된 경우 또는 NCS 비적용 과정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제 NCS 897개 직종 중에 훈련 기준이 미개발된 직종인 경우에도 C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CS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매뉴얼 붙인 사에 원격 훈련 NCS 훈련 과정 편성 안내를 이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이 학습 지원 강화의 상호작용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등급의 학습 지원 강화의 A등급 요소로는 훈련 과정 내 교강사, 훈련생 간 맞춤화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훈련생 개인별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강사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 맞춤화된 상호작용을 저희는 훈련생의 학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론 수행이나 그룹 과제 등의 훈련생 참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훈련생 참여 활동 진행 사항 및 결과에 따라서 교강사의 적시적 피드백이 제공되는 등의 훈련생 개인에 대한 맞춤화된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강사에 대한 역할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강조가 되고 있는 점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교강사의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과 교강사의 피드백 지침서를 별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정개요서 심사등급 산정정보 내에 등급 선택을 할 경우 이 부분 이제 반드시 파일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B등급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개별화 맞춤화된 학습 자료 제공 등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 지원이 강화되었는지에 따라서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훈련생의 요구 또는 수준에 따라서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진단이나 중간 평가 등의 훈련생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훈련생 학습 활동 진행 사항 및 결과에 따라 콘텐츠와 LMS 상에서 피드백이 제공이 되는 등의 훈련생 개인에 대한 맞춤화된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C등급 학습 지원 강화 쪽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B등급 요소로 인정이 되었던 훈련 과정 내 표준화, 일반화된 상호작용이 C등급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내에 이제 단순히 청취 형태로 되어서 훈련생의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 훈련 적정성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되고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부분입니다. 평가의 A등급 요소로는 개별화, 맞춤화된 현업 적용형 과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개별화, 맞춤화된 현업 적용형 과제를 저희는 훈련 목표, 훈련 대상, 훈련 내용을 연계를 해서 훈련생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화, 맞춤화된 형태로 구체적인 현업 사항을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적용 방안을 작성을 하도록 하는 과제를 개별화, 맞춤화된 현업 적용형 과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공을 하는 과제 문항 내에서 이제 포함이 되면 되는데요. 일부 이제 서술형과 같이 현업 적용 과제 같이 제시가 되면 되는데, 일부 훈련생은 서술형 과제를 받고, 일부 훈련생은 현업 적용 과제를 받는 그런 구성 형태로 되어 있으시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인정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B등급으로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평가 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정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진행 단계 평가를 제외를 하고 대부분 이제 시험과 과제로 많이 구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평가 방법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험과 과제 등의 여러 가지, 이제 2가지 이상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인정이 가능하고요. 평가 유형으로 보신다면은 그 한 평가 방법 내에 세부 유형이 다를 경우, 특히 서술형 문항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야 이제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과제에서는 그럴 일은 많이 없지만 선다형과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 항목으로는 평가, 그러니까 시험이든지 과제든지 최소 1회 이상 실시를 하는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기준 2단계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5페이지부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단계 심사에서는 과정의 구성 형태라든지 목적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2단계 심사에서는 이 훈련 내용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심사 항목은 훈련 분량 적정성, 학습 계획 활동 적정성, 학습 수행 활동 적정성, 평가 참여 활동 적정성, 그리고 NCS 적용 과정인 경우에 NCS 적정성까지 보고 있고요. 심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훈련 분량 적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심사 신청을 하실 때 제시하셨던 훈련 과정에 훈련 분량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훈련 분량이 적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적합으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시하신 훈련 분량이 부적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분량 조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 분량이 1시간 미만으로 산정이 되거나 저희가 훈련 분량을 산정할 수 없도록 제출을 하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총학습 시간 산정 방식이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을 시간 산정 방식으로 일원화가 되었고요. 지난 차수에 이 부분 이제 적용이 되었지만 아직 인지가 되지 않으신 기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신청 시에 시간이 많이 조정되신 결과를 받으셨던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기준 이상의 평가 활동을 수행할 경우 저희가 최종 인정된 훈련 분량의 최대 2시간까지 인정을 해드리는 평가 활동 훈련 분량 추가 인정이 있습니다. 심사 자료로는 훈련 내용, 콘텐츠가 되겠죠. 그리고 과정계에서 별첨 자료의 학습 시간 계획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훈련 분량 추가 인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소 기준 이상,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기준 이상의 평가 활동을 수행할 경우에 최종 인정된 훈련 분량의 최대 2시간을 추가로 인정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분량, 콘텐츠를 기준으로 한 훈련 분량이 1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1시간 인정이 가능하고요.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가 유형별로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시험 단독 출제인 경우에는 시험 문제는 최소 20문항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험 시간은 60분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과제를 단독 출제하는 경우에는 과제는 3문항 이상 출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과 과제를 같이 같이 이제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 10문항 그리고 과제는 1문항 이상을 충족을 해 주셔야 1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만약 시험과 과제 각각 시험에서 20문항에 60분 기준으로 했고 과제를 3문항 이상으로 구성을 하셨을 경우는 각각 시간이 인정돼서 최대 2시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계획 활동 적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훈련 내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훈련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보고 있는데 학습 절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훈련 진행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집체훈련 포함 과정인 경우에는 집체훈련으로 구비된 시설 장비들이 적절하게 학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과정에 교수진이 적정한지까지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제시한 훈련 목표와 훈련 대상이 적절한지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잘 유념해서 이제 심사 과정은 이제 설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집체훈련 포함 과정을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체훈련 포함 과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격 훈련 과정으로서 심사 진행과 기준은 다 동일하지만 조금 더 추가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365페이지 부침 2에 집체훈련 포함 과정 심사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가 되는 심사 항목으로는 훈련 방법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집체 교강사 요건, 훈련 시설, 그리고 훈련 장비, NCS 적용, 그리고 LMS의 집체 훈련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집체훈련 포함 과정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과정계획서의 교수진 소개, 그리고 집체훈련 포함 정보 추가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과정계획서 별첨 자료에서는 학습시간 계획서, 훈련 내용 및 방법, 학사관리 시스템 쪽에 추가로 기재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이제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훈련 시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집체 훈련에 대한 최소 시간 규정은 없지만 원격 훈련에 대해서는 총 100분의 최소 100분의 20 이상은 원격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산정 방식은 각각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신청 자격으로는 집체 훈련 부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 시설이 집체 훈련 기관으로 집체 훈련 기관으로서 이제 신청 자격을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 평가와도 이제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 집체 훈련 포함 과정을 운영을 하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해당 훈련 기관에서 집체 훈련 기관으로 이제 인증 평가 결과를 받지 못하셨다면은 이 집체 훈련 기관과 함께 협약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체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NCS 반영이 필수로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학습 진도율에 대해서는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각각 80% 이상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의 훈련비는 각각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훈련은 사업주 지원 규정에 원격 훈련 지원금 규정을 따르고 있고 집체 훈련은 사업주 지원 규정의 별표 2 직종별 훈련 비용 기준 단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한 분야에서는 원격 훈련 기준을 이제 대부분 준용을 하고 있지만 집체 훈련 기준에 따라서 외국어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신청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수행 활동 적정성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학습 수행 활동 적정성 부분에서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훈련 내용이 적절한지 보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차시별로 학습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합한 훈련 내용 및 방법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LMS에 설문조사 기능이 있는지까지 보고 있는데요. 많이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심사 신청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산업 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향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심사 신청하시는 과정이 좀 노후화가 된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참여 활동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앞서서 학습 수행 활동 적정성에서는 훈련 내용에 대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가 참여 활동 적정성에서는 저희 평가 내용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나 평가 내용에 대해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내용 및 방법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LMS까지도 가서 평가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의 세부 심사 기준은 매뉴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교여서 별첨 자료에 저희 실시를 하실 평가 내용을 모두 이제 기재를 해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 이제 과정교여서 별첨 자료뿐만 아니라 LMS까지도 저희가 잘 출제가 되고 있는지, 적절한 피드백이 가고 있는지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LMS 쪽에서도 만약 수정사항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평가활동 훈련 분량 추가 인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최종 평가 출제 문항수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단독 출제를 하실 경우에는 시험 20문제 이상, 그리고 과제 단독 출제를 할 경우는 과제는 3문제 이상, 그리고 시험과 과제 출제를 같이 하실 경우에는 시험 10문항 이상, 과제 1문항 이상을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최소 기준인데, 이 최소 기준을 충족을 하셨다 하더라도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적합한 평가 내용이 그러니까 좀 부족한 내용이다라고 판정되는 경우는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하신 경우에 한한 NCS 적정성 부분입니다. NCS 적용 과정으로서 NCS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인정, 분류, 조정, 불인정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분류 조정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NCS 적용 과정으로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심사를 할 경우에 NCS 비적용 과정이더라도 NCS 분류가 너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에는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심사 신청을 하실 때에도 NCS 분류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분야 로 심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CS 적정성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NCS 훈련 분류가 적절한지, 그리고 NCS 능력 단위 요소가 훈련 내용 및 평가 내용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337페이지 원격 훈련 NCS 훈련 과정 심사 안내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CS 편성 가이드이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 편성 가이드에 잠시만요. 훈련 과정 심사 안내 쪽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가 한 개 차시에 이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개 차시에는 반드시 한 개 능력 단위 요소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 증거가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훈련 내용과 너무나도 현저하게 달라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시명과 차시 목표 훈련 내용이 능력 단위 요소명을 포함해서 작성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NCS 편성 시에 이제 주의사항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NCS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 수행 준거를 반드시 적용한 훈련 과정으로 구성해 주셔야 하는 것은 기본이실 거예요. 그리고 과정 개요서와 과정 개요서 별첨 자료 내에 추가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 서로 일치를 하도록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 차 시에는 다수 능력 단위 요소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NCS 적정성까지 심사 기준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심사 사례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심사 사례 외에도 매뉴얼에 좀 더 많이 이제 저희가 담고 있으니까 매뉴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법정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법 개정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법 개정되는 내용들 꼭 확인을 해서 심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MS와 과정개요서 별첨 자료 간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특히 이제 평가 부분에서 상이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이한 게 발견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꼭 부적합 판정이 되니까 유의해서 이제 수정이나 보완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시 시에 평가 시간이 과다하게 부여된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답 및 해설, 채점 기준과 배점 출제 목적을 제시를 해주셔야 하는데 앞에 제시된 사례로는 총 61개 차시로 구성된 훈련 과정에서 시험이 단 10문항으로 출제된 경우였어요. 이 부분은 현저하게, 그리고 이제 과제도 한 문항 출제로 그 평가 문항수로는 최소 기준을 충족을 하지만 훈련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최종 부적합 판정이 된 사례입니다. 예, 이상으로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의 심사 계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후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이후에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